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자, 오늘 이제 각각 1부하고 2부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위에 제가 적어 놨죠, 여러분들. 뭐냐면 제가 주변에 국어 수업을 되게 많이 좀 요청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국어 수업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한테 컨설팅을, 저희 이제 입시센터에 컨설팅을 받는 학생들을 제가 이제 매주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수능 국어를 저한테 받는 학생들은 제가 무료로 제가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학습 진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좀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을 만나서 그런 또 시간을 또 제가 좀 갖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부를 이제 제가 찍고 있는데, 주제는 뭐냐면 수능 국어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제 수업을 안 듣더라도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서울대 의대 간 학생이 저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서 실제 수능 국어 성적을 올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한 것들이에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서 제일 제가 아직까지 그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 닿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학생들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그 학원을 다니고 또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어머님들 너무 많은 문제집들이 많거든요. 숙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학원에 가면 사실 아이들이 감당 못할 숙제를 솔직히 내줍니다. 솔직히 내주면 아이들이 이제 허덕허덕하죠. 그걸 다 쳐낸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국어도 따로 있고 수학도 따로 있고 영어도 그렇고. 여러분들 공부는 밸런스예요, 밸런스. 여러분들 공부는 밸런스란 말이에요, 밸런스. 근데 아이가 막 수학은 수학대로 엄청나고 영어는 영어대로 엄청나고 국어는 국어대로 과학은 과학대로 막 이런 상태에서 애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이제 어디로 도망가냐면 스마트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잊을 수 있으니까 인스타 보고 또 몰래 몰래 또 동영상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저도 학원의 주변에 쭉 보면 그 학생들한테 필요 없는 공부에 한 90%를 숙제를 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어머님들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야,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보통 이제 자유를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제 오로지 그 선생님만 너무 믿게 된다면 나중에는요, 여러분들 영양 불균형처럼 아이가 쓸데없는 공부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국어가 그렇습니다. 특히 국어가. 왜냐하면 국어는 그 어머님이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제일 좀 마음이 아픈 말이 뭐냐면, 요즘 애들은 책을 안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때만 해도 책을 늘 그래도 한 달에 뭐 한 권씩 혹은 뭐 최소한 두 달에 한 권씩 책을 읽었다라고 하는데, 요새 아이들은 책을 안 읽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머님, 아버님 세대보다 요즘 아이들이 책을 한 30배 이상 많이 텍스트를 읽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 모의고사 한번 보셨습니까? 모의고사에 보면요, 여러분들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수필희곡, 시나리오, 인문, 사회, 과학, 기술, 경제, 법률, 문법까지 여러분들 어마무시한 텍스트가 있거든요. 애들 모의고사 하나가 책 한 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다 읽어내니까 사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독서 능력이 훨씬 더 양은 많아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글을 그냥 읽기 위한 목적이 있고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수능 국어, 즉 바로 등급을 올리기 위한 국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말씀,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공부를 하면 열심히 하면 되지만은 시험 준비에 가장 중요한 건 열심히가 아니고, 시험, 특히 수능 국어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점수를 긁어 모을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수능 국어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막연히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이제 방송에서 말씀 지금 드리는 수능 국어 문제 푸는 요령, 등급을 유지한 요령은 제 개인의 의견은 아니고 그 당시 서울대 의대를 갔던 학생이 그 친구는 그 고3 때 4등급 나왔어요. 4등급 나오다가 자기만의 노력을 통해서 방법을 가지고 해서 늘 1등급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 수능에서는 실수로 한 개 틀렸어요. 실수로 2점짜리 하나 틀려서 98점을 맞았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한 1년도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나누고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저도 이제 많은 걸 배웠고 또 그 친구도 저한테 올동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 푸는 요령을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들 수능 국어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머님. 수능 국어는 공부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수능 국어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를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뭐냐면 모의고사를 1000개를 푼 학생보다 모의고사 1개를 1000번 복습한 학생이 수능 국어는 훨씬 더 잘한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의고사 1000개를 푼 학생보다는 1000개를 푼 학생보다는 모의고사 1개를 1000번 본 학생이 수능 국어는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거든요. 그럼 무슨 말 합니까? 왜 우리 드라마 미생에 보면 이런 말 나오거든요. 드라마 미생에 보면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공한다고.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의 스토리든 시뮬이든 혹은 아니면 우리가 기출 문제집들 많잖아요. 그렇죠. 마더텅이든 간에 여러분들 정말 성적 좋은 학생들 혹은 또 군대 갔다가 다시 공부해서 의대 가고 치대 간 그런 형들, 누나들, 뭐 오빠들 이게 보면요. 그 사람들요. 반복하는 걸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좀 몸이 아파도 반복하고 좀 지겨워도 반복하고 왜 반복에 익숙한 사람들이 성적에 잘 나오느냐 하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보면 이렇게 논문하고 다 뽑아봤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기출 문제라고 하는 건 사설 모의고사하고 달리 평가하려는 교과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 이원, 목표, 분류표에 의해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그러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출 문제, 이미 평가원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의 평가 요소, 출제 요소는 매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설 모의고사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그런 평가 요소와 출제 요소를 잘 모르거든요. 기출 문제를 보고 또 보고 자꾸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락방에 먼지가 쌓이듯이 기출 문제는요, 여러분들 자기한테 어떤 마인드를 주냐면 수능 국어 마인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이 유형은 조금 더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친구 서울대 간 친구는 기출 문제를 수능 문제하고 평가 문제, 특히 수능 문제 한 3개년치를 이 친구 외우고 있었어요. 3개년 그래봐야 뭐 45문제씩 뭐 3개년 그래봐야 135문제밖에 안 되니까 그 문제를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년 시험 문제 나올 때 평가 요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논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선택형 문항 제작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평가 요소, 즉 바로 이원, 목표, 분류표에 따라서 평가 목표, 평가 요소, 출제 요소는 매년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시험 문제를 풀 때 뭐가 딱 떠오르냐면 이 문제는 언제 때 어떤 문제와 유사한데 유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이 있었네라고 그 해당되는 문형에 대한 원형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 문제를 접근할 때 80%는 이미 시간을 아낀 상태에서 20%만 조금 더 생각이 아니라 재심을 찾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데 머릿속에 아이들이 이제 맨날 모의고사만 자꾸 푸는 학생들은 모든 문제가 늘 새로운 거예요. 이 문제 풀 때마다 처음부터 새롭게 읽고
다음 모의고사 풀면 또 새롭게 읽고 그냥 늘 새롭게 리셋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미생에 나오는 표현처럼 반복에 지치지만 않는다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탐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수학 능력 시험은 평가 요소와 평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평가 요소, 평가 목표는 매년 고3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유형만 바뀌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수학 능력 시험 기출 문제를 하다 보다 최소한 한 개, 한 해 연도는 자기 머릿속에 어느 정도 담아 놓고 있으면 외우시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아, 이 문제는 어떤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구나.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면 된다라고 하는 막연한 목적감이 생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험 문제는 읽다가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시험 수능 국어는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읽는 거란 말이에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독서가 아니고 독서는요, 읽는다 혹은 아니면 문제를 푼다라는 개념을 접근하지만요, 수능 국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 국어는 항상 기본적으로 푼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뭔가 찾는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들 공부할 때는요, 그냥 문제를 푼다, solve, reading, 뭔가 읽는다라는 개념을 접근하시는데 정말 공부 잘하는 수능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접근하는 방법이 찾는다, search라는 개념을 접근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아이들은 말은 안 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그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 문제는 어떤 문제고 난이도가 어느 정도고 이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가 어디 있은가 분명히 내가 그 문제와 좀 비슷한 것 같아라는 느낌을 들면서 아, 이건 매력적 오답이 뭐고 나 이 문제 풀 때 뭔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거의 본능적으로 한 서너 가지가 딱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문항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풀리는데 그런 기본적인 스키마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모의고사를 1000개를 풀면 1000번 다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이제 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능 국어는 근본적으로 모의고사를 1000개의 모의고사를 푸는 것보다는 모의고사 1개, 기출문제 1개를 1000번을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왜? 매년 정부가 내는 문항의 출제 요소나 평가 요소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 개념을 조금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반복에 지치지 마라.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뭐냐면 이 친구가 정말 멋지게 별표를 쳐놓은 게 뭐냐면 참 이게 멋진 말인데 절대 겁먹지 말 것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절대 겁먹지 말 것. 옆에다가 뭐라 적어놨냐면 무조건 고3 수준을 넘지 못한다라고 적어놨어요.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설 모의고사, 저도 이제 사설 모의고사 이제 풀어줄 때가 있는데 솔직히 사설 모의고사 하는 게 주로 이제 누가 소비를 해요, 여러분들? 사설 모의고사는 고3들 안 하잖아요. N수생들이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미 고3 때 뭐 자의나 시물이나 마더턴 기출은 다 해왔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자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설 모의고사는요, 어느 평가 요소, 즉 바로 고등학교 3학년의 평가 요소하고는 달리 단지 이 문제를 소비하는 N수생들의 자극점을 공략하는 만큼의 문항들이 나와요. 그런 문항들은요, 실제적으로 뭔가 정규화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고3들은요, 사실은 길을 잃을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수학 능력 시험 국어 문제는요, 결코 여러분들 절대 겁먹지 마시고 딱 고3 수준에 맞추어서 문제를 냅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 고3 수준을 훨씬 더 위에서 공부한 N수생들은 되게 유리하겠느냐? 안 그래요.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대로 공부를 기괴하고 이상하게 복잡하게 해놨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를 단순하게 못 읽거든요. 결국 뭐냐면 어렵게 공부한 학생들은 현장에 가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쉬운 문제는 쉽게 풀고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풀어야 되는데
공부 자체를 어렵게만 한 학생들은 모든 시험 문제를 어렵게만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국어 80분이라는 시간을 그 안에 45문제를 다 풀지 못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이 방송을 보는 우리 N수생들도 겸손하게 반드시 교육청 모의고사라든지 평가원 모의고사 같이 기본적인 기출문제, 그리고 수학 능력 시험을 대비해서 EBS 수특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수특 같은 문제도 반드시 차분차분히 풀고 정답이 나오면 2번이 정답이라면 1번, 3번, 4번, 5번 또 오답인 이유를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하고 옆에 한번 적어 넣어 보세요. 그러면 성적이 아니라 진짜로 점수가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근데 수능 국어 공부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제가 옆에서 보면요, 기다리지 못해요. 가장 문제인데 좀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또 자기 손으로 제시문을 읽어내지도 않아요. 왜? 방송에서 유튜브를, 인강을, 강사가 다 읽어주기 때문에. 이게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부를 자기 눈으로, 손으로 풀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공부를요, 눈으로, 귀로만 풉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인강이든 또 강사들 수업 듣다 보면 말 그대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청하는 거예요. 시청, 방청객이에요. 방청객. 공부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특히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푸는 습관을 키우시고, 그리고 절대 겁먹지 마라. 요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두 번째요. 세 번째가 뭐냐면 또 적어놓은 게 있는데 멋진 거예요. 선지를 무조건 잘라라. 요 보면 선지를 무조건 잘라라 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수학 능력 시험은요, 뭘 요구하냐면 수능은 정밀성을 요구하거든요. 정밀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뭐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뭐 예를 들어 무슨 우리가 나는 어제 저녁에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다 쳐요. 나는 어제 저녁에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어. 그냥 읽을 때는 그냥 뭐 나는 어제 저녁에 밥을 읽었구나, 주인공이 어제 저녁에 밥을 먹었구나 라고 이해는 되지만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나는 어제 저녁에 밥은 먹었다 라고 나오거든요. 밥을이 아니고 밥은 먹었다 라고 나와요. 조사 하나를 싹 바꾼단 말이에요. 수학 능력 시험은 그렇게 정밀하게 내거든요. 따라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수능을 대강 읽는 습관, 혹은 다른 사람이 불러준 내용만 듣는다 보면 시험 문제를 못 풉니다. 따라서 혹시 만약에 이 방송 보시는 수능 국어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무조건 수능 국어는요, 이렇게 자기가 자르는 습관을 키우세요. 자꾸 자르는. 수능 국어는 선지든 발문이든 간에 자꾸 자르면요, 정답이 딱 보여요. 조금 더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만한 모래판이 있다 쳐요. 모래가 가득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압정을 하나 떨어뜨려 놔요. 압정을 하나 떨어뜨려 놓고 막 섞어요. 찾으세요 라고 하면 못 찾습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그 모래판을 요렇게 자꾸 자르면 어느 순간 그 압정이 톡 튀어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수학 능력 시험 국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선지든 발문이든 간에 무조건 한번 잘라보세요. 자르면 정답이 톡 튀어나옵니다. 그거 정말 중요해요. 알겠죠? 그 개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 친구는 멋지게 적어놨는데 매력적 오답의 존재를 인정할 것이라고 적어놨어요. 수능 국어의 핵심입니다. 수능 국어는요, 항상 정답이 있다면 매력적 오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답들은 매력도가 있단 말이거든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매력도가 있다는 것은 정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정답은 매력도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정답은 우리가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정답이 아니었으면 하는 선지들이 대개 정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험 문제 풀 때 나 스스로 정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정답을 손으로 짚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한 끼를 먹을 때 내가 정말 손가락 하기 싫어하는 반찬이 정답이에요. 근데 잘 안 가게 되거든요, 손가락이.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 풀 때도 항상 매력적 오답의 존재를 늘 인정하시고, 시험 문제 풀 때 내가 매력적 오답을 지금 고르는 것이 아닐까라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방식은 간단해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자르시면 됩니다. 선지하고 발목을 이렇게 자꾸 잘라보면요, 자기가 틀린 게 딱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쭉쭉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친구가 정말 중요하게 강조한 거, 그리고 이걸 끝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수능 국어 45문제는요 딱 반을 나눠서 한쪽은 긍정 질문, 한쪽은 부정 질문이 나오거든요. 긍정 질문 추론이라고 하고 부정 질문 이해라고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리트 같은 경우는 언어 추론이 있고 언어 이해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자, 제가 요 서울대 의대 간 학생의 요령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시험 문제 풀다가 적절한 것,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영어로 like, 좋아하다, like. 무슨 말일까? 긍정 질문이 나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그 글을 쓴 작가가 가장 좋아할 만한 선지를 골라내는 게 긍정 질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긍정 질문은요, 해당되는 제시문의 작가가, 내가 아니고 작가가 좋아할 만한 선지를 찾는 게 긍정 질문의 답이에요. 그럼 부정 질문은 뭘까요? 부정 질문은 여러분들 디스라이크예요. 무슨 말이냐면 해당되는 제시문의 작가가 싫어하는 선지를 찾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부정 질문은 해당되는 제시문, 현대시든 소설이든 독서든 간에 그 글을 쓴 작가가 싫어할 만한 단어가 있는 선지를 찾는 것이 부정 질문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긍정 질문은요, 작가 라이크 선지, 부정 질문은요, 작가 디스라이크 선지. 따라서 긍정 질문을 작가 라이크 선지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선지를 찾으면 그게 매력적 오답이에요. 부정 질문은요, 작가가 싫어하는 선지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싫어하는 선지를 찾잖아요. 그럼 그게 매력적 오답이에요. 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 이유는 또 그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시험 문제 풀 때 제가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긍정 질문은 like, 작가 like, 부정 질문은 작가 dislike. 요게 이 친구가 가장 크게 별표 쳐놓은 내용이에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2부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수능 국어에 대해서 물론 할 말이 굉장히 많죠. 뭐 공부하는 방법도 물론 저보다 뭐 훨씬 더 유명하고 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수능 국어를 혹시 잘 치르시고 또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시고 싶은 대구, 포항, 구미에 있는 학생들은 토요일 오전 9시에 대구에 있는 송원학원에 보면 윤경민 강사가 진행하는 국어 수능 국어 수업을 듣게 되신다면 아마 그 입시 컨설팅 학습 관리는요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점은 제가 그 당사자로서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3월 달에 토요일에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혹시 만약에 또 그 시간 외에라도 뭐 국어와 관련된 혹은 수능 국어 등급을 좀 빨리 올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기 적혀져 있죠. 위 전화번호 적혀져 있으니까 보시고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충분히 이제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요 위에 이렇게 적는 요 화이트보드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를 그래도 뭔가 좀 어설프지만은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실 제가 이제 그 편집을 이제 뭐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무슨 자막을 넣는다든지 이런 걸 하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방송을 찍고 난 다음에 한 2주가 걸려요. 2주. 그것을 올리는데 2주가 걸려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고 가장 간단하게, 아주 좀 간단하게, 유튜브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좀 단순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국어 준비한 여러분들도
공부도 단순하게 시간에 맞춰서 빨리빨리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유튜브를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저희가 또 다른 유명한 또 강사분이나 혹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국어는 조금 아쉽지만은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토요일 아침 9시에 여러분들 대구 송원학원에서 강좌가 있습니다. 윤경민 강사의 강좌를 듣는 분들은 무료로 학습 컨설팅, 입시 컨설팅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강좌를 꼭 들어주시면 분명히 올해 수능 꼭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